두 번째 영상입니다. 자, 이거 할당 원칙에 관련된 얘기인데, 이건 이제 오늘 요 부분은, 지금 두 번째 영상 요 부분은 단어를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스티그마라는 건, 낙인이라는 건 대강 다 아실 거고요. 자, 180쪽이 이제 반괄호 1번이 스티그마인데, 자, 이거 이제 빈곤층이나 저소득층이라는 것이 증명이 된다. 자, 시혜적이라는 인상이 있다. 일단 뭐, 본인의 이제 그 자존감이 하락할 수 있는 뭐 그런 게 있다라고 하는데, 교육학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죠. 그리고 이 낙인이라는 거는 사회복지뿐만 아니라 뭐 교육에서도 이건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개념이고, 특히나 이제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이 낙인이라는 거는 굉장히 무서운 효과를 가져올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이거를 뭐 굳이 사회복지 쪽에 적용을 한다 그러면 이 수급에 관련된, 내가 굉장히 어려운 사람이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하는 어떤 그 개념을, 자, 스티그마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런데 이게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제 국가장학금도 이 영향에 좀 해당이 되는 것 같아요. 내가, 자, 교육을 받기 위해서 국가장학금을 받은 것까지는 참 좋은 일인데, 내가 이렇게 소득 분위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소득이 많지 않은가? 소득이 이렇게 적은가? 여기에 대한 이제 회의감 같은 거를 가지시는 분들은 제가 뭐 종종 이야기를 듣습니다. 자, 그래서 이 스티그마라는 것도 정도의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아주 심각하게 느끼는 경우와 그냥 대수롭지 않게 느끼는 경우들이 있는데, 자, 이거는 이제 사실 개인적인 차원도 영향이 커요. 제가 볼 때는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렇게 전 국민 중에 한 100명, 200명만 이런 것도 아니고, 이게 이제는 우리나라에서도 최소한 1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이 낙인에 대한 우려 또는 이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고 있을 수 있잖아요. 100만 명이라는 숫자는 굉장히 크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식으로 얘기하면 이제 보호를 해줘야 되는 그 사람들의 인구가 2천만 명, 3천만 명 아닙니까? 자, 그래서 이 스티그마, 낙인이라는 게 이거 우리 교과서적인 개념도 있긴 하겠지만, 그 개인의 느끼는 인지의 정도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자, 그 다음에 포착률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제 이거는 읽어드리겠습니다. 맨 아래 줄입니다. 맨 아래 문단이요. 자, 포착률이란 수급 자격이 있는 사람 가운데 실제로 수급하고 있는 비율을 얘기한다. 자, 내가 그런 것을 아예 모르고 산다 그러면은 수급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실제로 받는 거는 없는 거죠. 자, 이런 거를 측정하는 게 바로 포착률이라고 얘기하는데, 자, 이 책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일반적으로, 자, 낙인, 자, 이런 게 있을까봐 신청을 꺼리는 문제도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말도 맞기는 하지만, 요새는 이제 우리가 신청만 하면 다 해주는 쪽으로 가잖아요. 뭐 주민센터에 방문을 하든 아니면은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를 이용해서 어떤 걸 하시든, 그 다음에 한번 이런 게 있죠. 한번 우리가 등록을 해놓으면 그 다음에 번거롭지 않게 전반적으로 다 제공이 다 되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포착률이 이제 많이 줄어든 상태인데, 자, 이제 이런 건 있을 수가 있어요. 자발적으로. 자, 선택사항입니다라고 하는데 내가 그걸 미처 몰라서 선택을 못한 경우들이 있죠. 이게 정보의 결여. 나 그거 하는지도 몰랐다. 이제 이걸 제가 개인적으로는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런 게 있었다는 것 자체를 몰랐다라고 하면은 이제 누락이 되는 거고, 또 이런 것만을 계속 찾아다니면서 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자, 그래서 이 정보의 어떤 차이가 분명히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복잡한 신청 절차 때문에 중간에 굉장히 불만을 많이 가지시거나, 자, 또는 신청을 하다가 말아버리는 경우들도 있는데, 이거는 이제 사회복지뿐만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일반 사업자, 자,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은행에 대출을 받을 때나, 자, 정책 지원을 받을 때 이 복잡한 신청 절차가 있어서 참 난감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을 많이 보죠. 자, 그래서 현재 이 책의 내용을 근거로 봤을 때는, 자, 포착률은 수급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서 실제 수급하는 비율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고 181쪽에 서비스 할당의 이중 기준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건 위에 읽어드릴게요. 현실적으로 많은 국가들이, 자, 서비스 할당의 원칙으로 이중 기준을 채택하고 있다. 자, 공적 서비스는 빈곤, 그 다음에 저소득자를 대상으로 하며 자산 조사를 전제로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민간 서비스는 유료화 방식으로 할당한다. 이거 많이 하잖아요.
기본적인 거는 우리가 뭐 현금 또는 바우처 제도를 가지고 누구나 이용할 수 있게 하고, 거기다가 이제 플러스 서비스, 자, 추가 서비스를 받으려면은 돈을 좀 내십시오라는 게 유료화잖아요. 자, 그래서 이거는 뭐 복지뿐만 아니라 어느 곳에서도 마찬가지죠. 그 제가 이 영상에서, 그러니까 우리 수업에서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것도 있어요. 여러분 그 입장권 있죠? 입장권. 어디 뭐 박물관이나 뭐 이렇게 관람하려고 하는 입장권이요. 그 입장권을 얼마로 했을 때, 1인당 얼마로 했을 때 이게 과연 사람들이 오겠냐, 이런 거 연구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이게 1인당 한 2,000원 정도 해야 이게 관람을 할 의지가 생긴다라고 보는 견해들을 제가 예전에 이런 거 계산하시는 분한테 얘기를 들은 게 있어요. 근데 이런 거죠. 야, 저거를 하려면, 저거를 운영하려면 한 5,000원은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했더니, 그렇게 하면은 아무도 안 오기 때문에, 자, 아예 시설 자체가 돌아가질 않는다라고 표현하더라고요. 그래서 2,000원, 자, 한번 잘 들어보세요. 2,000원 더하기, 자, 뭐 이렇게 국가유공자, 뭐 군인 이런 분들 할인되고, 자, 어르신들 거의 무료 또는 할인되고, 자, 장애에 대해서는 거의 무료 또는 할인되고, 그러면 남는 게 뭐가 있냐, 이렇게 이제 보통 얘기를 하는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게 아무래도 예전부터 그 무료로 뭔가를 해주는 거에 좀 익숙하다 보니까 이 유료화하기가 쉽지가 않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나 좋은 전시회, 박물관, 기념관 같은 경우도 그 비용을 올려서 받지 못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서비스 할당의 이중 기준은 복지뿐만 아니라, 자, 복지로 따지면 자산조사 대상자는 그냥 나가는 거고, 그 분들 중에서도 나는 조금 더 이용하겠다 그러면 플러스 알파의 돈을 낸다는 거, 이건 이해하시잖아요. 자, 그래서 이런 게 복지만 그러냐? 아닙니다. 이건 우리 행정 전체가 다 그렇습니다. 우리 복지뿐만 아니라 뭐 고용노동, 뭐 예를 들어서 뭐 국토개발, 이게 전부 마찬가지죠. 그 중에서 이제 문화생활 같은 게 이게 사실상 무료에 가까운 그런 서비스를 이제 하려고 하는 게 이제 문화예술 영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복지사각지대인데, 자, 이 복지사각지대도 마찬가지예요. 자, 제가 이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라는 얘기를 종종 하거든요. 찻동이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공무원들이 돌아다니면서 이제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동네 이제 주민자치위원이라든가 통장님, 그 다음에 지역사회의 나름대로의 그 활동가 또는 오피니언 리더라고 얘기를 하죠. 이런 분들이 복지사각지대를 이제 발굴하는 게 있고, 저도 아직까지는 명예사회복지사로 아마 임명이 돼 있을 거예요. 우리 저희 동네요. 그 명예사회복지사라는 게 참 이제 어찌 보면 정말 명예직인데, 뭐 제 입장에서는 이런 거죠. 아, 동네에 좀 이게 약간 문제가 있는 것 같다라는 뭐 여론이 있거나, 뭐 어떤 특정한 대상을 제가 알고 있으면 주민센터에다가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거는 예를 들어서 이게 이런 얘기가 들리더라, 뭐 어느 집에 사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더라 해가지고 그 담당 공무원이 그거를 좀 이제 수첩에 기록을 해요. 그래서 이런 여론이 있다라는 거를 반드시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복지사각지대에 관련된 거는 열심히 발굴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런 게 있잖아요. 나는 원래 괜찮게 살았는데 어떤 사람의 그 삶의 과정이 또 이렇게 안 좋아지는 경우들도 많잖아요. 그랬을 경우가 또 많기 때문에 지속적인 발굴은 중요하다. 아니, 사람이 모두 다 성공해서 잘 사는 거 아니잖아요. 그거는 사실 매우 불가능한 얘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잘 사는 사람이 또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자, 좀 못 살던 사람이 잘 사게 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복지 사각지대는 지속적인 발굴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이렇게 낙인, 자, 포착률, 그 다음에 서비스 할당의 이중 기준, 복지 사각지대라고까지 이제 구분을 짓는데, 포착률은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이미 보건복지부에서 다 조사를 하고 있는 거고요. 낙인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개인이 받아들이는 정도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다라고 보는 거고, 자, 서비스 할당의 이중 기준은 우리나라 행정에 모든 데 다 적용되는 거고요. 복지 사각지대도 역시나 뭐 많은 사람들이 찾아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도 나름대로 이걸 찾아내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대학생이라고 하더라도 다소 이제 형편이 어려운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에 대한 얘기를 다 알만한 사람들은 알고 있으나 그거를 티를 내지 않고 다 기본적으로 지원을 하잖아요. 자, 그래서 이 복지사각지대까지에 관련된 얘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내용 쉬워요. 뭐 요 정도니까요. 그리고 제가 어저께 이 영상 찍는 날 기준으로 어저께 무슨 얘기를 들었냐면은 그 왜 저 반지하 주택에서 사는 분들이 이제 침수돼 가지고 저번에 굉장히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침수 안 되게 차수벽 이렇게 이게 단단하게 이렇게 고정시키거나 아니면 땅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차수벽이 있거든요. 자, 이런 거를 설치를 해서 반지하에 사는 어떤 그런 생활을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침수 우려를 침수에 대한 그 방지를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지금 서울시청을 중심으로 조사를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그런 집이 한두 군데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그 거기에 관한 뭐 건축사 자격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 중에서 이제 그런 데를 돌아다니면서 차수벽 설치가 가능한지 아닌지를 이제 지금 돌아다니고 있는 걸로 제가 어제 얘기를 들었거든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 나름대로의 그 배분 정책, 이건 배분 정책 개념으로 봐야 돼요. 뭐 이게 반드시 뭐 복지 영역으로 볼 게 아니라 사회 안전망, 뭐 그 다음에 이거는 또 치수 계획이거든요. 정확히 말하면은. 그래서 안전 치수 계획이라 가지고 그거는 또 복지와는 좀 다른 영역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지금 열심히 많은 분들이 그 거의 무료 봉사에 가깝다고 저는 봐요. 뭐 하루에 30에서 50군데 정도를 돌아다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차수벽 설치 여부를 판단하시는 그 건축 전문가분들이요. 자, 이게 그래서 그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네 가지의 영역뿐만, 이 네 가지 유형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것들도 지금 동시에 다 진행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고 다음 영상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